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과목은 그, 이제 오랜만에 보죠. 예, 1학년 학생들은 사실상 1학년 첫 학기 해보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2학년 말 해보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2학년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가을 학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앤 프로그래밍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작년에 이 수업을 처음 한번 전개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들 정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업은 약간 약 빨고 하는 수업?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요. 왜 이 수업을 처음 만들 때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전산과도 옆에 있고 한데 전산과에서 해야 되는 수업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그래픽스는 사실상 게임 이런 데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영화에도 요새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업은 우리가 로봇 쪽에 무언가를 할 때 컴퓨터 그래픽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에서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수식, 현상들 전부 다 뭔가 우리가 시뮬레이션하고 다뤄야 될 때 그래픽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는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요새 증강가상도 나오고 AR,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스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이 수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은 처음 이 수업이 2학년 2학기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른 학교에서 전산과에서 석사과정 석사 한 2년차, 1년차 때 혹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급에 해당하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 그래픽스의 원론적인 얘기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래픽스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간단하게 오픈GL 적당히 써보거나, 그 다음에 유니티 같은 거 써보거나, 이 수업은 절대 그런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픽스의 원론적인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픈GL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으로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엔진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전체에서 그 그래픽스에서 실제 필요로 한 각종 테크닉들에 대한 엔진, 조금 세미급 엔진 레벨에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얼치시라든가 요새 유행하는 거 언리얼 이런 것들도 다 엔진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엔진이라는 것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 거는 효과에 치중한 엔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뭔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특화된 것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성향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점을 두고 접근하는 엔진은 약간 CAD 같은 느낌? 또는 로봇과 같은 느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수효과 이런 부분 간단한 거 재미로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뭔가 클릭하고 뭔가 좌표계 변환, 수학적 요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원, 실제로는 영상은 2차원인데 그걸 3차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쪽에서는 실제로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정보를 카메라나 스캐너로 얻어들이게 되면 3차원 정보를 2차원해서 화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 디멘전에 대한 것들, 변환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고 있는 기법들을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아보시면은 많은 기초적인 내용들은 유사하게 있습니다만, 좌표 변환하거나 퍼스펙티브 투영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찾아보시기가 어렵고요. 거의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그 좌표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 뭔가 엔진 레벨에서는 내부에 미리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증강가상 같은 거 처리할 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 쪽에 좀 더 치중해서, 또는 CAD 같은 이런 약간 공학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픽스 수업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거 정도를 내용을 가지고 조금 잘 뜯어 고치면은 각종 특수 효과 만들어서 엔진급 게임용 이런 데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보고 있는 시야가 약간은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래픽스 내용을 하고 비슷할 만한 수업들 아마 전국에서 많지 않을 겁니다. 한두 개. 그래서 전산과가 추구하는 바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레벨이 되게 높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2학년들이 듣기에 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을 좀 겁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 너무 많이 수강을 했길래. 자, 이 수업의 또 다른 면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수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래밍이 원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듣다가 빨리 드랍하시기 바라고요. 코딩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스하고 여러 가지 숙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코딩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수업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빠져나가셔야 되고, 근데 또 다른 면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 언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워봅니다만,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동적으로 배우죠. 그러니까 1부터 100개까지 더하기, 뭐 일단 쓸모없는 숙제들 1부터 100개까지 더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언어를 배울 때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수동적으로 예제 쳐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판단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전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십몇 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는 능동적으로 쓰려고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언어에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하는 또 다른 스타일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라고 하는 스타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4학년 모 학생은 이 수업을 듣고 평생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바뀌었다. 감동적이었다. 라는 좋은 평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제가 얘기 드리면 작년에 이 수업을 듣고 숙제를 정말 많이 내줬고요. 그 중에 절반에 제 생각에 4분의 1 정도, 전체 인원의 4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은 정말 숙제를 잘했습니다. 저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숙제를 잘했고요. 그 총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억지로 한 절반 정도의 숙제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학생이 F가 났죠. 10몇 명이 F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나는 정말 이거를 재밌게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들으면 좋겠고요. 아무 생각 없이 듣겠다, 그냥 F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숙제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숙제가 많았다라는 악명 높은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첫 시간부터 숙제 100개 정도 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굳이 딱 100개를 채우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90개인가? 그래서 아마 숙제가 멈췄을 겁니다. 근데 이 숙제를 다 꾸역꾸역 다 했던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F를 맞은 학생들은 단 한 개의 숙제도 못했고 그냥 이 과목을 포기했고요. 이 수업을 쫓아오는 학생들은 숙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연습 스타일의 숙제가 많기 때문에 숙제가 실제로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하면 나머지 숙제를 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내준 숙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숙제가 90개였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숙제의 개수는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의 숙제가 되면 나머지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스타일로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들어오실 때 수강 신청 무료 중 35명이나 되어 있는데 절대 저 나중에 숙제 체크할 때도 저도 힘들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에 나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각각의 수식들이 어떻게 계산돼서 이 문제를 풀게 되는지, 프로그래밍만 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스의 수식만 알아도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스타일들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의 중점을 또 하나의 방점을 찍는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뭐 요새는 빨리 배우면 초등학교 때도 배우니까 뭐 C 언어를 배워옵니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다 언제나 항상 보면 초급 레벨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배우는 스타일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래서 패시브하게 배우는 것들, 수동적으로 배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을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늘지를 않는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워도 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어느 단계에 있어서는 대형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 뭐 파일들이 뭐 수십 개가 왔다 갔다, 뭐 수십 개를 봐야 얼마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프로그래밍에 뭔가 스킬이라든가 보는 관점 자체가 점프를 합니다. 맨날 뭐 대충 뭐 만줄 뭐 이렇게 짜봐야 코드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종의 하나의 캐러거리, 뭔가의 그 구조화 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부터, 왜냐하면 그래픽스는 쉽게 말하면 전부터 시작해서 선 그리고 선이 면이 된 다음에 면이 볼륨들이 있는 면체들, 다면체들로 이루어져요. 폴리히드라들로 엮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스는 그 자체가 무언가의 집합들이 모여서 전체 구조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픽스가 뭔가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면까지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 안에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잡한 프로그램의 설계 기법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뭐 클래스는 왜 써요? 클래스의 계승관계는 뭐죠? 이러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보냐면 대형 프로그램을 한 번만 설계를 하거나 만들어 보면은 이게 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대형 프로그래밍 작업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구조화되는 스킬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맨날 책에 나와 있는 얘기나 그냥 꾸적꾸적 얘기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이 하나도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숙제도 많고 그래픽스라고 하는 쌓아 올리는 과정 중에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형 구조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절반은 F가 나면서 나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아까 그 4학년 학생처럼 나는 이 수업에서 프로그래밍의 새로운 뭔가를 방향성을 받았다 라고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이 과목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는 절대 개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늘면 늘지 100개 올해는 당연히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숫자 자체에 집착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실제로 문제는 한 10개 정도가 되겠지만 각각 연습 문제들이 많이 붙는 그런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연습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이게 손에 익어서 프로그래밍도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래픽스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숙제는 올해도 여전히 많이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면 첫 장 넘어가기 전부터 사설이 길죠? 지금 제가 봤더니 35명 정도가 이 수업을 선택을 했는데, 특히 현역 학생들은 이 수업을 내가 들어야겠다 말아야 되겠다 잘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픽스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좀 관심을 갖고 잘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거 저는 원하지 않고요. 15명만 넘으면 어쨌든 폐강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아마 한 10대 명은 아마 나가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대신에 많은 원래의 의도도 그렇지만 수업 설계하는 의도도 그렇지만 많은 작년에 들었던 학생들 중에 이 수업을 너무 재밌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 수업을 조금 약반 듯한 느낌으로 재밌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수업으로 보지 마시고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점프업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제일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작년에 그 마지막에 아마 얘기들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숙제가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멀티 세션으로 2명이 동시에 발표하고 제가 2명 동시에 보면서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고요. 이 수업이 지향하는 바 앞서서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쪽에 관심이 있는 공학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학에서 수학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2학년 정도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던 공학수학 기초 제과목 들으신 분들 많이들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수학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선형대수도 힘들어 했을 겁니다. 수업 들으면서. 선형대수처럼 또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무언가 행렬은 나오고 수학적인 수식은 나오지만 그 수식이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처음에 물론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로봇공학에서도 또 배웁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한 수학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걸 잘 프로그래밍화하는 능력을 배우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C++를 사용을 할 겁니다. C++ 사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C++ 때문에 나는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파이썬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첫 번째 이번에 소개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많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파이썬으로 하면 좀 좋겠습니다 하면 파이썬으로 이 수업을 C++하고 파이썬으로 같이 갈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파이썬으로 하다 보면 C나 똑같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별로 언어가 사실 여기서 어려워서 C가 어려워서 이 수업을 못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는 작년에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대부분이 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C를 어드밴스드에게 써본다는데 한번 의미를 갖고 뭐 C로 하시는 것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그래픽스나 비전 쪽에 특히나 비전, 그래픽스 이 두 분야를 다른 이종 언어로 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왜 그러냐면 비전이나 그래픽스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를 가지고 비전을 많이 처리를 하는데 자바를 가지고 비전 처리하는 것들이 별로 예제가 없죠. 느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언어에 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코드를 제가 던져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C로 수업을 듣는 게 맞겠고요. C가 좀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파이썬으로도 코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루프 형태의 파이썬으로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사실은 그래픽을 빙자한 프로그래밍과 수학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화하고 어떻게 거대한 프로그램을 짜나가는가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래픽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웠는데 C 언어를 배웠는데 와 남들은 보면 C 언어를 가지고 막 이상한 것도 만드는데 나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 게임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 수업에서 처음 과정을 뚫어드립니다. 그래서 뭐 뭔가 예를 들면 그래픽은 3D 맥스나 마야, 뭐 스케치, 구글 스케치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래픽은 이런 건가요? 이 수업에서는 절대 이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CAD고요. 뭐 물론 이제 그래픽 툴입니다만 이거는 디자인 하시거나 뭔가 색깔 잘 예쁘게 입히고 움직임 좋게 하고 이런 분야는 CAD 쪽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그래픽스지 CAD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뭐 여기서 마야나 뭐 맥스 이런 거 배우나? 절대 배우지도 않고요.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유튜브에 강좌에서 보시면은 친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신에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약간 로봇, 약간 좌표계 이런 컨셉에 좀 더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 효과 중에서도 좌표하고 관련된 것들, 뭐 뒤에서 쿼터니언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하면 나는 CAD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니티 쓰나요? 예, 유니티도 그래픽이 아닙니다. 유니티는 하나의 툴이고요. 제가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유니티에서 하나의 펑션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API고요. 그 API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것이 그래픽스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배우냐? 안 배웁니다. 유니티 쓰지 않아요. 여기선 오픈젤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니티처럼 이런 툴들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유니티는 하나의 그래픽스 엔진이고 이런 엔진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엔진 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래픽스 이론과 로보틱스 이론들 몇 가지 좌표계 이런 이론들, 수학적 이론들이 합쳐져서 그걸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C 언어 또는 C++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게 파이썬은 그럼 좀 쓸 줄 아나? 그럼 파이썬 코드도 제가 드릴 의향이 있어요. 작년에도 파이썬으로 줄 의향도 있다고 그랬는데 뭐 대부분 다 빨리 포기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학생은 다 C로만 했었는데요. 정말로 나는 C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더 문제를 잘 설계해서 파이썬 형태로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드랍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 쪽에 안 되는 분들은 제가 파이썬으로 드릴 의향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C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 언어 잘 못해요 라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크게 얘기하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 언어는 잘 못 써요 하는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언어를 제대로 못 배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1부터 100개까지 더하는 거 하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언어 교육이 99% 이상의 언어 교육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거기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소스 코드 쳐가지고 해보는 거 뭐 재미 하나도 없죠. 이게 뭔가 언어를 배우는 스타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언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어를 못하는 학생인지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 여태까지 배운 과정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둘 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나는 좀 여기서는 색다른 스타일의 언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뭐 무리해서 들어보시고, 언어가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수업 듣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래픽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숙제도 많고 프로그래밍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언어 감각이 없는 분들은 코스웍 듣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들이 우르르 2학년 수업이라 여기에 우르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작년에도 절반이 F가 났다고 했잖아요. 다 2학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태로 2학년 2학기 때는 그냥 이거 들으면 되겠다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조심하셔서 판단하시고요. 빨리 이런 스타일들이 내가 이 수업을 굳이 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빨리 드랍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억지로 들으라고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먼저 그래픽스 수업이 자연스럽게 2학년 2학기에 있다 보니 3학년 1학기에 있는 로봇공학, 이 다음 학기에는 로봇공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도 그렇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동차 변환이 여기서 나옵니다. 동차 변환을 모르고는 그래픽스를 할 수가 없고요. 동차 변환을 모르고는 로보틱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이 연결되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행렬 연산인데 좀 특이한 기법이고요. 이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 3차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어려운 관문이 바로 이 퍼스펙티브 매핑,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라 불리는 이 동차 행렬의 또 변형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3차원을 2차원으로 투영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실제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3차원 기구와 기하학적인 다면체들, 폴리히드라들이 있는데 이 폴리히드라들을 어떻게 2차원으로 투영시켜서 화면 위에 그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 매핑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 매핑을 잘 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서 쓸 수 있어야 5만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못해도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고급 기법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퍼스펙티브 매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쫓아오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실상 여기 처음 보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 안에 피라미드 구조, 뷰잉 플러스텀이라고 부르는 이 안쪽으로 클리핑하는 사례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뭔가 전부 다 3장에서 친절하게 잘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내용 때문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아도 되고, 특히나 무언가가 어렵다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이런 수식이 있어, 이걸 가지고 잘 써봐 하다가 뒤쪽에 가서 그 또 익숙해지면 그 수식을 가지고 다른 클릭하는 여러 가지 예제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어려운 데서 헤매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정말 게임처럼,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약간 약방거처럼 재밌는 예제들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점점 내용들이 그래픽적인 내용들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폴리히드론, 히드론은 단수고요. 폴리히드라는 복수입니다. 다면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실린더 만들기, 뭐 사각형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해봤고요. 여러분들 진도에 맞춰서 실린더가 제일 뭐 간단한 예제들 중에 하나이고, 뭐 올해는 좀 잘하면 뭐 도넛 모양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프로그래밍과 수학적 수식들이 일부 활용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작년에도 고민이었고 올해도 고민인데 바로 이 코터니언을 가르쳐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겁니다. 코터니언은 수학적으로는 복잡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라이브러리화해서 제가 드리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쓰실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데 작년에 이것만 가지고도 일주일 이상 한 5-6시간 정도의 수업을 해야 됩니다만 1시간 만에 후다닥 끝냈었어요. 왜냐하면 코터니언 때문에 못 해먹겠다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고요. 이 코터니언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 드론이라든가 요새 로봇은 코터니언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드론처럼 3차원 공간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코터니언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터니언에 대한 게 드론 때문에 거꾸로 이 그래픽스 쪽에서 제가 요새 가르치고 넘어가고 있는데 코터니언 올해도 짧게 가르치지 뭐 길게 복잡하게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소평면 Z는 X 더하기 YI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웠잖아요. 예전에 배웠잖아요. Z는 X 더하기 YI 이게 2차원이 되겠고요. 복소평면에서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것들 4차원 복소평면이 바로 이 코터니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레 겁먹기 때문에 코터니언을 호모지니어스 변환으로 어떻게 변환하는가, 그래서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 문제로 코터니언을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지간한 그래픽 배우는 데서 항상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 왜냐하면 그 그래픽스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엔진 개발 정도 되는 고급 기술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픽스 배우면서 뭐 이게 왜 배우지 하면서 모르고 넘어가면서 안 가르치죠. 바로 이 베리센트릭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고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래픽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이 많은 책들에 이게 뭔지 소개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알아야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면 제거라고 불리는 히든 서피스 리무브 아주 간단한 레벨에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요.
이 수업에 약 3분의 이 수업은 총 한 3개의 블록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3분의 1 정도는요, 오픈GL이나 다이렉트X 같은 렌더링이 될 수 있는 툴들을 쓰지 않을 거고요. 라인 그리는 기법만을 가지고 그래픽스 내용의 3분의 1 정도가 처리가 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GL을 써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런 식의 면을 렌더링하는 기법들을 이제 배울 건데, 전반부가 전부 다 아주 간단한 라인 그리는 펑션들만 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처음부터 오픈GL을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때 왜 안 그려지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ove to Line to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라인 그리는 라인들만 가지고 전반부 3분의 1은 그래픽스 이론들을 전부 다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엔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Move to Line to를 써서 라인들을 가지고 그래픽을 그리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그래픽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전반부 3분의 1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픈GL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 같은 데서 많이 또는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 이 복잡한 내용들, 실제 그래픽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직접 라인으로 그려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로 그래픽스들을 다 배운 다음에 오픈GL 쪽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렌더링 되는 예제들은 정말 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내가 진짜 게임이나 뭔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상태가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돌입이 될 거고요. 근데 뭔가 하다 보면 빛이라던가 면 처리, 면의 어떤 광택 이런 것들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마지막 단계를 위해서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 내용에서는 책이 된다. VB5를 쓸 겁니다. 그래서 오픈GL에 크게 한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의 1.5 단계 구닥다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약 한 10년 전부터 쓰이고 있던 VB5라고 하는 벌텍스 버퍼 오브젝트 기법이고요. 한 5년 전부터는 VAO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VB5에다 일단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VB5가 이해가 가면 오픈GL이 버전이 크게 말하면 한 3단계 정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 VB5에다 맞추는 이유는 어떤 분들 너무 옛날 PC를 쓰는 사람들은 VAO라고 하는 것이 먹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VB5에다 맞출 거고요. VB5가 이해가 가면 VAO는 펑션 몇 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이고 제가 컴퓨터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다 보니 VB5에다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VB5가 이해가 되면 알아서 나중에 VAO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VB5에다 초점을 맞출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얼마 전에 그 출판사에서 오픈GL 책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래픽스 수업하는 줄 알고 책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버리지 말고 그냥 한번 내용이라 좀 볼까 하고서 제가 딱 펴서 제목 훑어본 다음에 책을 버렸는데요. 출판사한테 미안하지만 옛날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오픈GL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옛날 15년 전 이전 쪽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오픈GL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 코드와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 보는 눈부터 좀 얘기를 키워드리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래픽스 관련된 거에 여러분들이 예제를 보시면은 바로 이 GLSL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GLSL이 많은 그래픽스 소스 코드들을 카피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활용해서 GLSL을 그냥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이런 스타일들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GLSL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GLSL 코드를 가져다가 그냥 쓰면
이런 효과가 나와. 이게 이제 그래픽스를 이해를 못하고 쓰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픽스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론을 배우시면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례인데요.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레이트레이싱을 이해를 해야 GLSL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다 보니 GLSL을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던 게 이 수업은 20년, 15년 전, 20년 전쯤에는 완전하게 석사급 이상의 이렇게 타겟이 맞춰져 있는 수업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레이트레이싱을 이 수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은 되게 고급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레이트레이싱이 이해가 가게 되면 GLSL을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픽스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엔진 개발자로, 한국에 엔진 개발자가 많지 않거든요. 엔진 개발자로 2000년대 초부터 활동을 했고 90년대에도 엔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직업이 옛날에 엔진 개발자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다른 스타일로 수업을 전개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래픽스 이론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라인 그리기 함수들을 가지고 그래픽스를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라인 레벨이지만 간단하게 엔진들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굳이 이 면을 채워 넣는 기법까지 여러분들이 뭐 텍스처 매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렌더링하는 기법들을 여기서 직접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은 엔진 개발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픈GL을 활용해서 면을 그리는 걸 배우실 거고 그리고 나서 각종 특수 효과 때문에 레이트레이싱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레이트레이싱 제가 예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거울도 만들어 보고 렌즈 효과도 만들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드 다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레이트레이싱이 이해가 가면 GLSL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스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되게 최근에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 GLSL만 그냥 처음부터 적당히 가르치는데 잘못됐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을 이해를 하게 되면 GLSL은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들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에서는 리플렉션, 반사, 리프렉션, 투영이 뚫고 들어가서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렌즈를 통과하면 빛이 꺾이잖아요. 이런 빛 모델들 전체를 다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마지막에는 파티클 이펙트라고 불리는 막 이렇게 좀 옛날 구닥다리 기법, 불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드렸는데요. 올해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프레임 버퍼링 하는 기법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에서 3학년 가면서 컴퓨터 비전 영상 처리하는 것들을 배우실 텐데요. 이게 왜 되게 공교롭게도 왜 제가 엔진 개발을 옛날부터 한국에 엔진 개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때 2000년 초 그리고 심지어 1996년도에도 제가 도스 시절에도 엔진을 개발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엔진을 개발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었냐면 제가 로봇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 쪽으로 하다 보면 프레임 버퍼, 여기도 프레임 버퍼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프레임 버퍼는 컴퓨터 비전에서 쓰고 있는 기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로봇 쪽에서 쓰고 있는 기법들을 여기에 적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래픽스 굉장히 빠르게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될 거고요. 올해는 시간을 내서 프레임 버퍼 하는 부분까지 가겠습니다. 프레임 버퍼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각종 뭔가 그래픽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뭔가 게임이 있는데 여기 카툰 렌더링이라고 부르는 테두리에 먹선을 넣는다거나 이런 기법들이 전부 다 프레임 버퍼 쓰고요. 프레임 버퍼와 컴퓨터 비전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점점점 서로 유사하게 합쳐져 나간다는 것들이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사례인데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자꾸 뭐 컴퓨터 비전 관련된 것들을 합쳐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포토샵 같은 어도비 포토샵 같은 걸 왜 못 만들까? 만들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 어도비 포토샵은 단순히 그래픽 툴이 아니라 3차원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모든 이론들이 다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전 분야하고 그래픽스 툴들하고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고 최근에 뭐 그래픽스에다가 딥러닝 붙여가지고 모션 생성하는 부분들 이런 데도 활용하고 있고 렌더링 하는 데도 써먹고 있고
그래서 이 로봇 쪽 분야들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로봇 쪽 일들을 하는데 로봇 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를 잘 할 수 있으면은 만약에 다른 조직, 상급 학교 또는 회사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과지만 컴퓨터 그래픽스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전산과에서 어지간한 석사급 이상 그 정도의 내용을 같이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전산과 석사급 이상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쓸데없는 거 뺄 겁니다. 뭐 테슬레이션이라든가 뭐 LED 컴포지션 뭐 이런 것들은 면치기 기법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산과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저희 쪽에는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수업 중간중간에도 뭐 테슬레이션이 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업에서 그리고 안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넙스 커브라든가 커버초들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모델링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움직이는데 활용할 것인가 좀 이런 부분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내용이 3단계로 구성이 되더라. 하나는 정말로 처음에는 오픈GL 같은 거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인 투 무브 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브 투 라인 투 단순히 선을 그리는 걸 가지고 그래픽스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있죠? 거기에 액정 붙여서 거기서도 3차원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면 채우기 기법들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제 재미로 한번 옛날에 한 적도 있었고 그래픽 엔진이 없는 특히 이제 그래픽스 칩들 GPU가 없던 시절에 그래픽스 구현하는 것들 다 여기서 쓰고 있는 방법들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한 10여 년 전쯤 그때 GPU가 없을 때 재밌는 짓거리들을 좀 제가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완전한 레이 트레이싱의 영역이고 레이 트레이싱을 이해를 해야 GLSL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LSL 코드를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레이 트레이싱을 이해를 하고 나서 GLSL 코드를 보면 똑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퐁 쉐이딩 당연히 할 거고 올해는 프레임 버퍼까지 하기 때문에 테두리 먹선도 아마 나이스하게 그리는 사례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의 3단계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라인 기반으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화해서 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부터는 오픈GL과 폴리곤 형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GLSL과 레이 트레이싱으로 구별돼서 레이 트레이싱이 끝나면 GLSL 배우고 GLSL이 이제 되면 오픈GL의 효과들, 퐁 쉐이딩 형태들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것들 이 3단계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MFC하고 MFC에 있는 Move to Line 기능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픽스 꾸며 보실 거고요. 배우는 것도 뭐 앞서 설명드린 것도 쭉 얘기했기 때문에 수학 기반의 이런 방법들이 적용이 되고 오픈GL 쪽으로 가면 이제 뭔가 색깔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색들 꽉 차 있는 것들 이런 식의 쉐이딩 기법들 고드 쉐이딩, 플러시 쉐이딩 이런 것도 배워보실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색상이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퐁 쉐이딩과 같은 반짝반짝하는 느낌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배우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GLSL을 써야 되는데 GLSL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반짝반짝하는 것도 좀 보이죠. 이런 GLSL 여기는 뭐 간단한 것들을 썼습니다만 이 GLSL을 잘 쓰기 위해서 레이 트레이싱 기법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작년에는 파티클 이펙트를 잠깐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게임 같은 데서 보시는 특수 효과죠. 옛날 방법으로 작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GLSL 이전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올해는 시간 나면 GLSL 가지고 하는 파티클 이펙트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기 하나의 사례로 보시면요, 아이언맨 이런 UI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나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데 다 있잖아요. 여기에 단색이 아니라 파티클 이펙트들이 적용이 같이 돼야지만 이렇게 예쁜 색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가우시안 뭐 이런 기능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 하는데 하나씩 무려 15주에 걸쳐서 얘기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다룰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주 쉽게 이런 간단한 예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5 곱하기 6 총 한 30개 정도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룬 다음에는 얘들을 라인 그리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물결치는 듯한 이런 재미있는 예제들을 바꾸는 이런 스타일로 숙제가 되고요.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점과 선으로 면을 구성할 수 있을까? 폴리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얘들을 내가 조금씩 움직여주면 사인 커브를 넣으면 얘들이 펄렁펄렁 움직일 수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동영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move to line to 라인 그리는 명령 가지고 물결 치르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오픈GL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이미지가 지금 멋있게 아까보다는 훨씬 보기 좋게 출렁이고 있죠. 근데 이 영상을 지금 보시면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오픈GL부터 이렇게 될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 무언가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그냥 여기 밝게 있어요. 이게 출렁출렁이면 조명도 같이 흔들려야 되는데 조명은 그냥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보시면 조명이 아까보다 훨씬 마치 물표면처럼 현실적인 조명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픽스를 하실 때는 최종 결과물만 보고서 와 멋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이게 출렁이고 있는데도 아직 하얀 거는 변함이 없죠. 잘못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과정이 쭉 여러분들이 내용을 훑어가면서 배우게 되시면 일종의 이런 간단한 동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보는 눈 자체가 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런 결과 보고서 와 좋다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 한 학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얘가 훨씬 현실적이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하는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효과 많이 나오고 현란한 색깔 나오고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만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이런 과목 안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에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수업의 또 다른 목표는 사실 OOP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OOP를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또 다른 목표점 중에 하나입니다. OOP가 뭐냐? 여러분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뭐 심플 거를 쓰면 또는 클래스를 쓰면 OOP가 되더라. OOP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OOP를 제대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되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많은 교수님들, 강사분들 이런 분들이 OOP 자체를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난 OOP 알아요 라고 화내실 분들도 좀 있고 제가 좀 터프하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OOP를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짜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나 학교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프로그래밍 많이 해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얼마나 복잡하게 짜봤는데 뭐 파일 500~600개짜리 뭐 이런 거 짜보셨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죠. 저는 해봤습니다. 전 뭐 옛날에 OS 개발하면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OOP의 개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OOP를 책으로 배워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제가 하나의 재밌는 사례로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 꼬맹이가 방 정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방 정리 잘할 수 있죠. 저도 어릴 때, 제가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 때 방 정리 잘했습니다. 왜 방 정리를 잘했냐면요,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보시면은 왜 방 안에 별의별 게 다 있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숙제 여기 있고, 뭐 가끔씩 제 방에 오신 분들은 제 방을 보고서 우와 하면서 놀라고 가시는데요. 복잡도가 높아집니다. 복잡도가 낮을 때는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쉽고요. 약간 지저분해도 쓸만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은 함수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기게 되면 이때부터는 OOP, 무언가 이 지저분한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방법론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방법론에 해당하는 게 OO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OP의 컨셉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그냥 알 수는 있지만, 복잡한 유형의 문제를 직접 양이 많은, 무언가 코드 짜야 되는 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OOP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래픽스 수업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생각보다 파일 개수도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양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객체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OOP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복잡한 코드들을 쓰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 중에 몇 명이 나는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론을 새롭게 배운 것 같다라는 멘트를 한 거고요. OOP 컨셉은 절대로 간단한 양들,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서는 OOP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 양이 있는 뭔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OOP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제 절대적인 지론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어느 정도 급의 복잡한 문제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OOP를 배울 수 있고, 컴퓨터 그래픽스는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OOP의 컨셉을 이해할 만큼의 복잡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OOP 개념들을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는 OOP 배울 수 없고요. 이 정도 지저분한 문제는 돼야 여러분들이 OOP의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봐야 지금 오브젝트 한 서너 개 갖고 정리를 뭘 해요. 그냥 적당히 쌓아놔도 되죠. 이렇게 지저분해야지만 굉장히 많은 개체, 굉장히 많은 변수들, 그리고 각가지 API 함수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야 여러분들은 OOP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그래픽스가 일종의 캐러거리를 만들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책상과 마룻바닥, 선반, 그리고 책들, 컴퓨터, 이걸 하나를 이루어서 방이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아주 간단하게 문제들을, 이 각각은 지저분하지만 하나하나 합쳐줘서 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를 만들 수 있죠. 이런 스타일로 OOP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OOP의 컨셉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 마지막에 앞서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되게 많은 숙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일단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를 작년에도 설치를 해봐라 라고 한번 내비뒀더니 설치를 못해서 드랍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설치하는 요령은 한두 페이지 정도로 제가, 왜냐하면 2019를 여러분들이 까시면은 깔아야 되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들을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패키지는 제가 한 화면 캡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까시면 되겠고요. 도저히 나는 C는 못하겠는데 그래픽은 좀 관심이 있어요. 약간은 좀 어두워서 뭐라 해야 될까? 어두워서 시끄러워서 안 보여요. 어두워서 안 들리네. 이런 식의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C 쪽을 못하겠는 분들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제가 파이썬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뭐 한두 명 수준이면 파이썬으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겸사겸사 파이썬으로 뭐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파이썬으로도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수업은요 출석 점수 없고요. 뭐 코로나라 출석도 의미가 없고요. 전부 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전부 다 숙제로 갈 거고요. 올해 100개 넘어갈 거니까 최소한 한 문제 풀면 1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피하는 학생들 있을까봐 항상 뭐 어느 정도의 카피는 친구가 그대로 코드를 카피해서 숙제를 내는 학생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봐도 쟤는 카피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하는 학생은 A겠지만 옆에서 조금 더 카피하는 학생들은 언제든 절대로 A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컨닝, 뭐 카피해서는 절대로 A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숙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숙제가 100개인데 카피를 해서 설명을 못해요. 100개를 어떻게 다 외워서 설명을 하겠어요. 자기가 해본 게 아니면. 그래서 이 과목에 마지막에 발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카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수업은 알아서 직접 또 숙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중간중간에 막히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좋고 저한테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항상 보면 이 부분도 잘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잘 맞춰져서 관심이 없는 학생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가 막히는 건 저한테 잘 물어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100개 목표로 해서 90개 냈는데 올해는 아마 프레임 버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실수로 제가 답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F를 맞은 학생들은 숙제 발표를 한 개도 안 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공개한 것만 발표했어도 D는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정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재수강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100개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시면 되겠고 또 작년에 했던 숙제를 또 똑같이 내는 것도 웃기니까 숙제가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연습 문제급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숙제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제 마음대로니까 뭐 중간중간에 바뀌겠고 어쨌든 숙제는 100개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각오하시면 되겠고 출석 빵점 출석 점수에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100이고 중간중간에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작년에는 뭐 들러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카톡, 뭐 이메일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뭐 사진으로 캡처해서 보내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하고 되도록이면은 뭐 이 수업 이번에는 원격으로 할 가능성이 뭐 실시간으로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누군가 대표 선출해서 뭐 첫 시간이 아니면 그 다음이어도 좋겠죠. 그래서 카톡방을 하나 꼭 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개설을 해야 아쉽게도 제가 모든 학생들이 제 명단에 안 들어와 있어서 카톡방 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카톡방이 하나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질문 올리고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FTP는 2번호 아니고 이거는 제 개인 번호인데 이건 이제 안 쓸 거고요. FTP는 학과 거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접근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얘기 드렸죠. 이번 학기 수업은 약간 약발고 제가 워낙에 숙제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숙제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농담스러운 이런 짓들을 제가 계속 할 거고요.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이 이빨이 재밌는 사진인데 옛날 저희 집 애가 꼬마일 때 그 고추 이렇게 이빨에다 끼고서 찍었던 사진에 마지막 파티클 필터 기법을 써서 활활 타는 지옥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런 재미로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리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숙제 많이 내줄 겁니다. 숙제 많이 내주는 이유는
작년에 저 뭐죠? 양모 교수님이 아이씨 숙제 왜 이렇게 많이 내주냐고 하고서 저한테 예? 뭐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 수업은 실제로 숙제가 많지가 않아요. 예, 이 과목을 A 맞은 학생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숙제 다 똑같은 거라 사실은 연습하는 거지 숙제 많지 않다. 예,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실명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정말로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이거 숙제 많지 않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들을 했고요.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할 텐데 많은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래밍 능력하고 그래픽스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점을 받는 게 목표인 수업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학교니까 수업이니까 학점은 나가겠습니다만 이 수업은 내가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조금 더 이런 장난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조금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픽스를 써먹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학점으로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빨리 드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제 많이 내줄 겁니다. 올해도. 네, 수업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 수업으로 3시간 제가 올려놓고 또 뭐 줌 이런 것들로 출석 같은 것도 한두 번 정도는 재미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